안녕하세요. 시원스쿨하미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독해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었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부터 실전 모의고사 기술 독해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OT에서는 이 강의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강의를 들을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에 주목하면서 이제 강의를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자, 이재유 독해 풀이요령은 속독이다. 자, 속독. 자, 물음표 이렇게 가겠습니다. 물음표. 자, 정말 독해 풀이를 할 때 속독이 중요할까? 자,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많이 알려드릴 거냐면은 이따 뒤에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정말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할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뭘 강조를 하냐면은 정확한 해석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독해 점수를 올리고 싶으면은 막연하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게, 자, 독해는 그냥 빨리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40분 안에 풀어야 되잖아. 자, 40분 안에 무려 뭐 20 몇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은 당연히 빨리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당연히 빨리 읽어야 되겠죠. 근데 빨리 읽기 위해서 뭐가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를 간과하시면 안 돼요. 얘를 지탱해주는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유형에 대한 이해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심플한데 그냥 절대적인 독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절대적인 독해 능력을 어떻게 파악하실 수가 있느냐면은 여러분들 그냥 뭐 N3든 N2든 뭐든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지문을 아무거나 책을 딱 펴가지고 지문을 하나 놓고 그거를 옆에다가 해석을 줄줄줄줄 써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형광펜으로 쭉 쳐놓고 그리고 나서 그 자신이 써본 해석을 해석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본을 같이 스크립트를 대조하면서 한번 대조를 해보십시오. 얼만큼의 정확도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가 이재유를 한다라고 해도 N3 독해 시켜봐도 제대로 해석이 안 나온 친구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독해 능력을 항상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단어를 외워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지문에 대한 이해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재유는 이게 있어서 좀 머리가 아픕니다.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왜냐면 한국어로 봐도 모르겠는 글들이 좀 나오거든요. 한인쌤이 봐도 어려워요. 막 식물, 막 전문 용어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이런 게 이해가 되느냐. 그 다음에 해석을 좀 많이 단어만 안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말 이렇게 실질적인 해석 스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되느냐 마느냐라는 게 모든 게 합쳐져서 절대적인 독해 능력으로 이어지는데 요 두 가지가 모두 합쳐져야지 속독으로 이어질 수 있고 독해를 제대로 풀 수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절대적인 독해 능력을 그럼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요, 여러분, 좀 이렇게 속된 말로 노가다예요, 노가다. 노가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글을 정말 많이 보시고 계속 해석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답지랑 계속 대조해보고. 선생님이 옆에서 봐줄 수 없으면 자기가 혼자서라도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단어 많이 외우고. 그러면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이 유형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요 유형에 대한 이야기는 좀 시간을 빨리 단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에서는 이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린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강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본문 해석을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의 해석을 하나하나 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석을 해보시고 예습을 하고 오시면 강의에서 하민쌤이 해석을 쭉 같이 하면서 글 분석까지 쭉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고 아, 내가 했던 이 부분 해석이 이렇게 잘못된 거구나. 아, 하민쌤은 저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최대한 많이 흡수를 해 가셔야 합니다. 요 시간에. 그 다음에 핵심 어휘를 정리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어휘 정리를 같이 한다라는 거는
좀 더 기억에 더 남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단어를 체크를 미리 하고 오셔야 더 효과를 볼 수는 있긴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공부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공부라는 거는 저는 약간 말을 할 때 이렇게 막 낙관적인 성격은 아닌 것 같아. 우리 할 수 있어. 막 다 뭐 이렇게 편하게 하자. 이 절대 편하게 되지 않습니다. 공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습 꼬박꼬박 이렇게 해오면은 하민쌤이 단어 정리해주고 그거 설명을 듣고 아하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유형별 풀이 요령. 자,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 패턴을 파악하고 경향을 분석하고 포인트를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유형 설명을 잘 듣고 적용을 매회 해보셔야 합니다. 적용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독해 강의는 강의 구성은 이런데 2인 삼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랑 여러분들이 같이 가야 돼. 같이. 그래야 좀 효과를 더 잘 보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과연 이 유형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왜 유형에 대해서 강조를 할까? 도대체 유형이란 무엇일까? 그거는 이제 크게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키워드 타입입니다. 키워드 타입. 자, 키워드 타입은요.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요. 다음 글에서 필자는 뭐뭐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필자에게 있어서 뭐뭐뭐란 어떤 거야? 혹은 뭐뭐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키워드 타입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일단 문제 속에서 키워드를 잡아내는 게 중요해요. 키워드 타입이 이렇게 친절하게 밑줄이 그어져 있을 수도 있고 밑줄이 안 그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아, 이게 키워드구나 라는 거를 빠르게 캐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문 속에서 키워드를 찾아내고 그 키워드의 설명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읽으셔야 되는 그런 공략 스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일치 타입인데 내용일치 타입은요. 나이오 또아테이르 모노와 도레 데스까? 라고 그러면은 자, 웬만하면은 사실 이거는 글의 요지를 묻는 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빈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거의 뭐 항상 나오죠. 항상 몇 문제씩 나온다라고 보셔도 되고 하민쌤은 요 유형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요지를 파악하기만 하면은 문제가 잘 풀리거든요. 어떻게 요지를 파악하면 되는지는 본 강의에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빈칸 채우기 타입. 빈칸 채우기 타입은 뭐냐면 뭐뭐 A 뭐 이렇게 뚫어놔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걸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괄호에 들어가는 거를 골라야 되니까 이 괄호에 들어갈 키워드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미리 보기로 좀 드리면은 괄호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잘 읽으셔야 돼요. 괄호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잘 읽고 꼼꼼하게 읽고 그 다음에 선택지로 넘어가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필자의 주장 찾기 타입. 그래서 필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일치 문제랑 좀 비슷하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괄식이냐 두괄식이냐로 나뉘는데 미괄식이라는 거는 글의 끄트머리에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거고 두괄식이라는 거는 글의 첫머리에 서두에 하고 싶은 말이 주장이 딱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질문 형태는 심플해요. 뭐또 뭐 이따이 것도 여기 나옵니다. 뭐또 뭐 이따이 것도. 그러면 이제 글의 요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강의 구성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분석이라는 파트가 있었죠. 자, 하미쌤이 이 독해 강의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거는 분석이에요. 분석. 분석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분 이 단락에서 키워드는 뭘까? 자, 이 단락에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 이 단락에서 요지는 뭘까? 주제는 뭘까? 이거를 계속 같이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필자가 얘기했을 때는 이거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거야 라는 거를 끊임없이 해설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분석 연습이 계속 되면요.
필자의 요지 파악하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강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빈출 유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빈출 유형을 굳이 꺼내서 OT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유형을 알면은 공략법이 보인다라는 걸 맛보기로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형은 그러면 이렇게 공략을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겁먹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항상 느끼는 게 입시는 멘탈 싸움이구나 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낍니다. 하민쌤이 오프라인에서도 강의를 해보면은. 근데 어떤 멘탈 싸움이냐면 이 40분 동안 독해 문제랑 싸워야 돼요. 한번 이재유를 보고 오신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전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전장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독해 문제랑 싸우는데 싸울 때 얘를 어떻게 쓰러뜨리면 되는지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나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는 거. 그거를 위해서 계속 유형 설명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령. 자, 우선 요령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강의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하미쌤이 강조를 하는 부분들인데요.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요거는 뭐 강의에서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건 말 바꾸기예요. 말 바꾸기. 저 고양이는 아주 귀엽다. 저 고양이는 대단히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바꿨죠. 이런 게 패러프레이징이거든요. 근데 이재유는 요 패러프레이징을 정말 현란하게 사용을 합니다. 현란하게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막 정신없게 만들어요. 근데 이 패러프레이징을 어떻게 알아보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접속사는 너무 중요하죠. 뭐 사실 접속사는 아직 접속사 안 해오신 분 계세요? 안 해오신 분 계시면은 한번 N3, N2 책을 다시 뒤적뒤적 하면서 접속사 공부는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접속사가 사실 글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한 3, 4할은 하는 것 같아. 한 3, 40%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접속사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필자의 주장을 나타내는 표현은 아까 말씀드렸죠? 분석을 통해서 필자의 주장 그리고 필자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릴게요. OT인데도 불구하고 하미쌤이 막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어. 이게 뭐냐면 글에 푹 빠져드는 거예요. 공감을 해라.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이게 두고두고 하미쌤이 무슨 소리를 했는지 이해가 갈 거야.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공감을. 그러니까 기술을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잖아요. 그때는 독자의 마음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 글을 읽을 때 이 독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 근데 써진 글을 읽었을 때는 필자의 마음에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거를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파트인데 그 훈련을 하다 보면은 필자의 주장을 나타내는 표현 찾는 거 쉽다. 아직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OT에서 좀 하미쌤이 키비시하게 얘기를 OT니까 했지만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본 강의에서 좀 재밌게 우리 문제풀이 하면서 실력을 키워보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본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